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차문화 하면은 중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오래전부터 차를 마셔온 중국. 차를 마시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차를 참 중요시 여기는 나라죠. 이런 중국에서 최근에 이 티타임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식의 티타임은 차만 즐기는 게 아니라 차와 디저트를 함께 즐기는 간식 문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배달로 시켜서 티타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정말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구나, 또 다른 문화가 생겨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첫 곡 10cm가 노래합니다. 아메리카노.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커피를 잘 안 드시더라고요. 네, 저는 커피보다 차를 네. 더 즐겨 마십니다. 네, 커피도 아무래도 꼭 마신다면 네네. 따뜻한 아메리카노 연하게. 예. 네. 그래서 습관돼 가지고 사실 한국에 왔을 때 2007년도 왔을 때는 정말 네네. 집집마다 그 노란색 그 뭐죠? 밀크 커피하고 커피. 프레임하고 네. 설탕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 집집마다 그걸 네. 주셔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설탕도 많고. 그다음 네. 그 후에는 커피를 마시긴 마시는데 사실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마시는 거 아니라 커피숍에 가면 네. 사실 차는 티백에 나오니까 약간 그거보다는 그냥 우려낸 커피를 마시기 낫겠다. 그래서 네. 좀 마시죠. 네. 아, 근데 지금은 그러시구나. 거의 잘 안 마십니다. 네. 늘 저희가 함께 이제 방송 끝나고 차 마실까요? 하면은 저는 커피 잘 안 마십니다 하셔서. 네, 맞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아마 중국에서 생활하시던 그런 습관, 그런 네. 거겠죠?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든 그리고 기차나 학교에 기차 탈 때나 학교에서 보게 되면 따뜻한 물은 공짜입니다. 네. 그리고 식당에 가게 되면 항상 커피를 그냥 커피 안에 차를 그냥 주거든요. 그렇죠. 네, 차는 네. 이제 무료인데 뭐 차가운 물 이런 거는 광천수를 줘가지고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아. 학교에서도 물 탱크가 있어요. 네. 85도 이렇게. 그래서 학생들이 따뜻한 물은 어디에서나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차가운 물은 자판기에 가서 사야 됩니다. 아. 네, 그런 것도 있고 어릴 때부터 그 습관이라서 그냥 이제 냉수보다는 따뜻한 물. 근데 따뜻한 물 계속 맨물 마시기는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습관적으로 거기에다 어떤 뭐 차를 넣고 차를 타서 마시는 모습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건 많이 네네. 봤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 드니까 그 습관적으로 계속 마시는, 저는 이제 사실 나이 들어 마신 것보다 한 20대부터 꾸준히 즐겨 마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그 한국에서도 중화 요리를 하는 집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차를 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이게 무슨 차냐 그랬더니 자스민 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습관적으로 좋았거든요. 아마 이제 그 지역마다 좀 다른데 네. 어떤 지역은 녹차가 많이 나와요. 아, 그럼 녹차를 네. 많이 주고, 또 어떤 지역은 보이차가 나오면 네, 보이차를 주고. 보이차도 좋고요. 예, 자기 지역에 제일 많이 생산한 차. 근데 어떤 지역은 차를 생산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그 식당의 연령대에 맞춰서 조금 이 식당은 남성들이 주로 온다. 그럼 네. 약간 좀 쓴맛 나는 아.铁观音같은 이런 차를 주거든요. 네. 아, 근데 요즘에 티 문화가 중국에서도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저도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중국 자주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한 2015년 정도부터는 네. 밥 먹은 다음에 이제 차 마시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식당에 차 있는데 뭐 별도로 차 가니까 차 마시려는데 커피숍을 갑니다. 아. 그런데 커피숍 가는데 커피는 마시지 않고 이제 주로 이제 주스나 아니면 밀크티나 네. 아니면 이제 차, 꽃차 이런 걸 마시고 거기에다가 디저트를 먹는 거예요. 네. 저는 친구들이 밥을 다 먹었으니까 네네. 이제 밥 대용 아니라 과일을
그래서 노래방에서 시키는 그런 그 쟁반 같은 과일이 나와서 그렇게 크게. 예, 근데 네. 저는 이제 그 중국에 있을 때는 그런 문화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중국 갔는데 한 10시부터 만나서 차를 계속 마셨어요. 그럼 나는 이제 점심시간 다 되니까 네. 자리를 바꾸는 줄 알았는데 아니 바꿀 필요 없이 메뉴가 온 거예요. 정신 딱 되니까 이 커피숍이 차와 커피 같이 운영하는 곳인데 바로 식당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그 볶음밥도 시작해서 네. 파스타 뭐 모든 음식을 여기서 다 나오는 거. 근데 이제 볶은 요리보다는 네. 우리가 주로 먹는 그런 서양식 있잖아요. 예. 전 너무 놀랐어요. 피자 같은 것도 있고요. 피자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파스타도 있고 심지어 스테이크도 있고 와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그 커피숍에 딱 들어가면 정말 좀 약간 우아하는 그 커피숍인데 저녁에는 네. 왠지 양주를 마실 수 있는 곳으로 변신하는 네. 것. 오전에는 차 커피 마시고 그럼 점심부터는 이제 약간 이제 점심 식사 대용했다가 네. 오후 되면 또 차 마시는 곳으로 변했다가 그럼 저녁 되면 또 저녁 식사를 할 수 술 마시는 곳으로. 한국은 그 커피숍 자체가 커피숍에 절대 밥을 먹는 일은 없어요. 네. 근데 가끔은 케이크 네, 정도 케이크 같은 과자 거는 정도만 디저트. 그것도 굉장히 네. 적게. 근데 중국의 이제 티 문화는 완전 티타임 문화는 완전 다릅니다. 그냥 식사 정도로 나중에 한번 가시면 놀라실 겁니다. 네.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좀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인테리어 자체가 딱 봐도 여기는 좀 비싼 곳이구나. 네. 근데 가격이 비싸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커피도 팔아야 되고 차도 팔아야 되고 식사도 팔아야 되니까 일반 작은 그런 커피숍과 좀 개념이 다르죠. 그렇군요. 오늘 그 중국의 티타임 얘기 안 했으면 저 전혀 모를 뻔했네요. 다음에 기회 되면 중국 예. 티타임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네. 아마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중국의 티타임 이래요. 그리고 편지가 막 쏟아져 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행복의 채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미화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불쌍한 엄마 친구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합니다. 아침에 시장에 갔다가 어릴 때 한 고향에서 살던 엄마 친구를 만났다. 그 엄마 친구는 물건을 이것저것 많이 사길래 물었더니 한국에 비자만 나오면 한국에 간다고 했다. 코로나 때문에 출국하려면 힘드실 것 같은데 무슨 출국이에요. 퇴직비도 나오는데 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돈 많이 벌어오면 늙음하게 실컷 향수하지 않고 뭐야? 엄마 친구는 다리가 약간 불편한 상황인데도 기어코 일하러 가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다. 집에 와서 외지에 있는 엄마와 전화로 그 상황을 말했더니 엄마는 그 친구가 참 불쌍하다고 했다. 엄마의 친구는 일찍부터 이혼을 하고 홀로 살아왔는데 8년 전에 한국에 가서 간병 일을 몇 년 동안 하다가 무릎이 아파서 돌아왔는데 장가를 간 아들애가 식당을 새맡고 경영을 하다가 잘 되지 않아서 나앉고 말았다고 했다. 돈을 꿔서 식당 안을 다시 장식을 하고 2년 동안 또 영업을 했는데 미치는 것으로 그만두었다고 했다. 그 아들은 실망한 나머지 더는 다른 일을 해서 빚을 벗을 궁리는 않고 매일이다시피 술이나 마시면서 논다고 한다. 그쯤이면 몰라도 쩍하면 엄마 보고 돈을 달라고 한단다. 엄마 친구는 퇴직비가 많지 않아서 혼자 살기도 넉넉하지 못한데 아들한테까지 주려니까 많이 절약하면서 살아야 한단다.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느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들 모임에도 자주 빠지신다니. 그래도 자식 흉이 될까 봐 내 엄마 외에는 누구하고도 속상한 말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신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한국에 가서 일하면 돈도 벌고 아들의 행위도 안 보는 것이 더 좋다면서 한국행을 선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요. 라고 한단다. 무자식이 상팔자인 건 아니지만 엄마의 친구한테는 그 말이 어쩌면 맞는지도 모르겠다. 생명을 주고 애지중지 키워서 장가까지 보냈으면 엄마로서 책임을 다한 건데 그냥 아직도 애를 먹이고 있으니 정말 불효가 아닐 수 없다. 엄마한테서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나는 정말 기가 막혔다. 내 앞에서 실토정하면 자식이 부끄러워할까 봐 듣기 좋게 대답하는 엄마의 그런 마음을 자식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리도 불편한데 출국한 후에 매일과 같이 일을 해야 하니 자기 엄마가 한국에 돈 버는 날이면 그 자식은 더구나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싱거운 걱정이 앞섬을 어쩔 수 없다. 생각해보니 참 마음이 아픈 엄마 친구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사실 그 어머니가 자식들한테는 정말 아까운 게 뭐 있겠습니까? 다 해주고 싶으시겠지만 이 글 속에 나오는 그 어머니 친구분은 참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몸도 사실 한국에 불편하시고. 왔다가 네. 간병을 하고 아파서 중국을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나마 좀 쉬려고 했는데 또 이 아들 되는 분이 또 사업이 망해서 네. 망해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그걸 또 이제 원망하고 술 마시고 하니까 또 엄마가 또 다시 애를 버려 먹여야 된다 이 사실이 보면서도 화도 나고 너무 또 불쌍도 하고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 중국 동포분들 중에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엄마 친구분처럼 한국에서 일을 해서 자식 뒷바라지를 하다가 중국으로 돌아간 후에 다시 또 아직도 돈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 하고 한국으로 다시 나오시는 경우가 꽤 있던데요. 있습니다. 이게 아마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자기 주변의 지인들 중에서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저도 아는 분이 아드님은 사실 또 여기 편지 속의 아드님과 좀 다른데 결국은 엄마가 한국에 와서 돈을 10년 벌고 그 돈을 줬는데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들어가서 보니까 돈이 다 없고 빚인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아픈 몸을 또 다시 끌고 한국에 와서 여기서 일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은 물론 이제 술 마시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어쩔거나 이 결과는 비슷하니까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자식은 또 안 나와요. 중국에서 계속 살고 있고 네. 이런 분들이 보면 정말 부모님은 그냥 헌신하다가 촛불처럼 헌신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 녹아버려요. 난 너무 안타까워서 좀 같이 나오든지 아니면 그렇죠. 정말 창업을 하더라도 부모님 돈을 건들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하든지 네. 그렇게 해야지. 이런 일들이 보면 아마 지금 듣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누군가는 내가 아는 누군가는 같은 처지인데 참 네. 어쩜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 자녀분들도 뭐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엄마가 또 뭔가 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네. 그게 습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돈을 어떻게 어렵게 번다는 걸 잘 네. 알면 네네. 그렇게 쓰지 않을 건데 어쩔거나 부모 입장에서 내가 많이 못해줬으니까 돈으로 좀 보상하자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왠지 돈이 있는 걸 알게 되면 아마 돈 또 벌면 되지. 내가 이제 더 많이 벌어주겠다. 네네. 창업할 때 누구나 돈을 크게 번다고 생각 창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망하게 되면 자기는 다른 루트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주저앉는 경우가 많죠. 근데 부모님도 사실 큰 방향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죠. 오히려 부모님들한테 좀 그 아이들한테 너무 잘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금전 관계에서는 네. 약간 냉철한 게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본인의 노후 준비도 하셔야 되는 그렇죠.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더 좀 냉정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 제일 서러운 게 돈이 없고
또 우리는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손을 내밀기가 좀 더 쉬워요. 근데 부모님은 아이들 자식들한테 손 내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돈 벌어서 자기 노후 준비부터 해야지 이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 돈은 빌리면 이자 이상으로 갚아주는 문화로. 네. 어쩌면 부모님들이 뭐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이기 때문에 너무 오냐오냐 하고 키우시고 한국에 나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그 비워뒀던 부모의 자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돈으로 채워주다 그렇죠. 보니까 참 습관이 잘못 들은 거 아닐까요? 뭔가 원하는 네. 거를 해주려고 하니까 자식들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그리고 엄마가 좀 더 고생하면 내가 네.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좀 이기적이어야 됩니다. 네. 이왕이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드님처럼 일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내 힘으로 일어서야겠다. 밑바닥부터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나와서 일하실 때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한번 직접 보시면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그 투어는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네. 한국에서 어떻게 아껴 쓰고 돈을 버는지를 잘 알면 그 돈을 한 푼 쓸 때마다 아마 정말 마음 졸이면서 쓰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자식들도 부모님 돈을 가지고 창업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는. 네. 그게 어떤 좋은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부모님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한 푼, 두 푼 정말 아껴 쓰고 모은 돈 아닙니까? 그거 정말 소중하게 쓰셔야 될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네요. 태진합니다. 자식 걱정.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김민지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데요. 따뜻한 우리 민족이라는 글인데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길가에서 지나가다 우리말을 하면 나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난 떳떳하게 조선족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조선족은 음식도 잘하고 깨끗하고 예절도 바르다는 평판을 많이 들을 수 있다. 그렇다. 우리 민족은 이뿐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은 같은 민족 사람들을 잘 챙겨준다. 올해 6월 뜻밖의 기회로 연변 방송국에서 조직하는 예능 프로그램 같은 방송에 참가하게 되었다. 처음에 너무 기쁘고 설레었다. 방송에 나간 수가 적고 무엇보다 궁금한 건 우리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연변에는 처음이라. 연변에 도착하자마자 방송국 사람들이 마중 나왔으며 우리를 숙사까지 데려다 주신 다음 우리를 데리고 방송국에 가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을 소개해주며 간단하게 일정을 말해주었다. 그 당시 날씨는 무더위였고 햇빛이 쨍쨍했으며 찜질방과 전혀 다름이 없었다. 방송국 사람들은 연변은 처음이란 우리를 위해 그렇게 더운 날씨도 우리를 데리고 연변에
특색 음식을 다 먹어보게 해주었으며 아름답고 유명한 경치는 한 곳도 빠뜨리지 않고 구경을 했다. 촬영을 잘 마무리한 후 우린 방송국 사람들과 같이 회식을 했는데 그날이 나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같은 민족으로서 그리고 우리 선배로서 수많은 인생 도리를 알려주셨으며 조선족이란 어떤 민족이란 것을 귀에 쏙쏙 들어갈 만큼 알려주었다. 제일로 중요한 건 조선족은 어떻게 해야 인생에서 위너가 될 수 있는 것을 차근차근 알려주셨다. 연변 촬영 중에 우리 민족에 관한 수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으며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건 우리 민족은 같은 민족끼리 잘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이렇게 연변은 나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주셔서 열흘 전 가족을 데리고 다시 연변에 가게 되었다. 연변에서 길을 잘 몰라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연변에는 어디가 더 좋다는 것을 주동적으로 추천해 주셨다. 난 다시 우리 민족 간의 친절함을 느꼈으며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네. 중국 흑룡강성 할빈에 살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김민지 학생이 보내왔던 따뜻한 우리 민족이었는데 사실 그 처음 가보는 곳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친절히 대해주면 인상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한 지역을 볼 때 그 지역은 풍경은 변하지 않는데 네. 이 지역에 어떤 좋아하나 싫어하는 거는 사실 사람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서비스를 잘 받으면 그것은 정말 좋은 네네. 곳이다. 근데 갔는데 서비스가 엉망이에 식사를 예. 했는데 그러면 첫날부터 기분이 언짢으면 뭘 봐도 그냥 다 안 좋은 것만 보이니까. 네. 교수님께서는 처음에 연변 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도 정말 처음 이중언어로 된 간판을 봤잖아요. 네. 근데 막 지나가는 사람 다 조선말 하니까 저는 아버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아버님이 네. 이제 연변대학 출신인데 아버님도 몇십 년 못 갔어요. 네. 그래서 연변 도착하네. 우리가 둘이 가면서 이 사람도 조선말 하네? 저 사람도 조선말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있는 지역은 물론 있는데 좀 드물죠. 그래서 서로 조선말 하면 나도 모르게 다가가고 조선족인가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친절한데 연변은 정말 가는 곳마다 다 조선 글씨 보여서 너무 행복해하고 막 감동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학교도 다니셨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내가 일을 물어봤는데 2, 3까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정말 조선족은 뭐 중국에서는 항상 평판이 깨끗하다. 그다음 흥이 있다. 똑똑하다. 교육에 굉장히 관심 많다. 그런데 정말 자기 사람들 잘 챙겨주십니다. 네. 근데 이 연변 방송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중국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쳐 주셨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 이중 언어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조선족은 일단 교육열이 가정마다 다 높고요. 거기에다가 이중 언어를 잘하고 이중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네. 시야가 넓은 거죠. 거기에다가 깔끔하잖아요. 또 깨끗하고 하니까 생활만 깔끔한 거 아니라 일을 할 때도 깔끔하게 잘 한다는 평을 많이 받습니다. 실력도 있고 거기에다 따뜻하기까지 하고 맞습니다. 이거면 최고죠. 그리고 또 외모가 단정하잖아요. 깔끔하니까 네. 자기도 관리도 잘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두 나라에서 사는 그 문화 그리고 두 민족의 그 문화를 잘 습득한 위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보면 우리 전춘하 교수님께서도 대표적인 위너시죠? 저는 한 멀었는데 운 좋게 중국에서도 33년 살았고 네. 또 한국에 와서 벌써 14년 차를 가고 있다 보니까 정말 두 나라의 그런 사회, 문화, 경제 장점 이걸 많이 보고 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배움이 계속 있는 것 같아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정말 뭔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그 좋은 점을 딱 한 가지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학생들에게 준다면 어떤 거 주실래요?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같이 하는 사람 협업과 그 다른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걸 항상 제일 네네. 많이 고민합니다. 그게 윈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상대방이 더 윈을 할 때는
나도 같이 윈을 하기 때문에 중국어로 이걸 보고 리타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이타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을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네.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성취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동반자가 되고 네. 또 같이 성장하니까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네. 이타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네, 김민재 학생에게도 아주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으네요. 조영남이 불러주는 오 한민족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함께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어 선생님들의 학예 연수가 카자흐스탄 알마타에서 진행이 됐다면서요? 한국어 선생님들의 이제 전문성과 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마련된 2022 카자흐스탄 한국어 교사 연수가 지난 29일 그 수료식을 끝으로 3일간의 연수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카자흐스탄 한국어 교사협의회와 또 알마티 한국교육원이 이제 공동 주최한 이번 연수에는요, 카자흐 국립대학교, 또 저기 지방에 있는 다라즈 국립대학교, 그리고 또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칭켄트의 무궁화 한글학교 등 정말 카자흐스탄 각지에서 또 다양한 레벨에서 다양한 레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한 55분이 네. 참석을 하였습니다. 네. 이날 김태환 교육원장은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면 한국어 연수여서 더욱 뜻깊었다고 한국어 교사 연수를 무사히 마친 소감을 피력을 했는데요. 그 인사말을 통해서 한국교육원의 올 가을 한국어 수강 신청생이 1,200명을 넘을 정도로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 열기가 아주 뜨겁다면서 그에 비해서 한국 교사는요 좀 부족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 원장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원은 지방으로 이 한국어 지방에서 근무할 한국어 교사에게는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한편 이날 연수에 참가한 연수생 최올가 선생님은요, 이번 교사 연수가 마치 문화축제와 같았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터키 대학인데요, 술레이만 데미들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아이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다쳐서 아주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네. 끝까지 연수를 잘 마쳐서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연수생들은 수료식 중에 조별 발표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때 그 연수 기간 동안 배운 한국 노래 그리고 전통 무용, 캘리그라피 등을 무대에서 선보였습니다. 네. 정말 즐거운 시간으로 보람을 가득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경제 뉴스네요. 카자흐스탄 신규 원전 도입을 위해서 한국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신규 원전 발주사인 유한회사 카자흐스탄 원자력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한국의 한수원, 그러니까 한국 수력 원자력이라는 회사와 이제 카자흐 내 신규 원전 도입을 위한 아주 포괄적인 협력을 약속했다고 지난 28일 우리
카자흐스탄의 현지 언론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보도에 따르면요, 양사는 신규 원전 개발, 그리고 원자력 기술 적용, 인력 양성, 그리고 주민 수용성 등의 분야에서 상호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유한 회사 카자흐스탄 그 원자력 발전은요,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지난해 9월부터 카자흐스탄 내 원전 건설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최대 총 한 2,800메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제안서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올 가을이죠. 올 3분기 내에 대통령에게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원전은요, 29년에 착공에 들어가서 2035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미국이나 일본 업체는 일단은 카자흐이 원하는 기술 표준에 좀 미흡해서 탈락을 했다라는 좀 소문이 들리고요. 프랑스도 원자력 강국인데 거기도 좀 탈락이 유력시되고 러시아와 한국 기업이 아마 최종적으로 경합을 벌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카자흐스탄 신규 원전을 수주하게 된다면은 네. 진짜 원전 건설을 위해서 한국에 또 많은 협력사들이 현지에 진출하게 될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고려인 동포 사회도 또 더불어서 경제적 활기가 일어날 것으로 아주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의 코르사코프 한인회에서 새 회장을 선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회장이 되셨나요? 최근 코르사코프 한인회 총회가 소집된 가운데 본회 새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요. 참석한 유권자 34명이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으로 이 블라디미르 옌주네위치를 선출했습니다. 한인사회단체 활동 경험에는 이 블라디미르는 앞으로 코르사코프 한인회가 더욱 단결하고 발전하기 바라며 한민족 문화와 언어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구세대와 차세대와 잘 소통하여 민족 전통과 풍습을 잘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인회 활동에 더 많은 젊은이들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코르사코프 한인회 이 블라디미르 신임 회장과 박창수 논회 회장을 비롯해 한인회 임원들과 회원들이 망향의 언덕에 있는 사할린 부생 동포 기념위원 조각 현장에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코르사코프 한인회는 이 조각물이 세워진 이래로 매년 여러 차례 이곳에 와서 대청소와 벌초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활동은 계속됩니다. 또한 최근에 코르사코프 한인회 문화 관련 활동이 많은 가운데 한인회 소속 미니마을 민족 타악기 등 아리랑 앙상블이 도시 여러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들이 반응이 뜨겁습니다.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미니마을 팀은 청년의 날 시행사에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60, 70대로 구성된 아리랑 모형팀은 사할린주 수의학 전문가 경영대회 식순전 공연에 참가했다고 코르사코프 한인회의 텔레그램 채널이 전했습니다. 네,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에서는 최근에 코르사코프 한인회 총회가 소집이 돼서요. 참석한 유권자 34명의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으로 이 블라디미르 옌주노이치를 선출했다는 소식입니다. 한인 사회단체 활동 경험이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한인회가 더욱 단결하고 발전하고 또 한민족 문화와 언어 발전에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요. 구세대와 차세대가 잘 소통해서 민족 전통과 풍습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코르사코프 한인회 회장하고 박창순 노인회 회장을 비롯해서 한인회 임원하고 회원들이 망향의 언덕에 있는 망향의 탑 현장에서 대청소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코르사코프 한인회가 앞으로 더욱 단결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유, 왜 이렇게 뒤척여? 더워서 잠이 안 오네. 아까 샤워했잖아. 샤워를 했는데도 덥네. 이불까지 덮고 당신은 안 더워? 아니, 나는 이불을 덮어야 잠이 와. 아유, 이것 더위에 이불 덮는 사람 당신밖에 없을 거야. 덥긴 한데 이불을 안 덮으면 잠이 안 오는 걸 어떡해. 아유, 덥다 더워. 아유. 뭐야? 아니, 당신 에어컨 틀었어? 너무 더워서 그래. 잠들 동안만 틀게. 아니,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전기요금 올랐다고 이것 더위에 에어컨도 안 틀어? 애 껴야지. 그럼 에어컨은 대체 언제 틀 거야? 조금만 더우면 틀어야지. 아니, 이것 더위보다 더 더울 때가 언제야 대체? 아이, 난 괜찮은데. 당신 그렇게 더위를 많이 타는 걸 보니까 갱년기 같아? 뭐? 갱년기? 그래, 나 갱년기야, 갱년기. 아이, 무섭게 또 왜 그래? 갱년기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이것 더위에 에어컨도 못 틀게 해? 아유, 에어컨 틀어. 당신 마음대로 틀어. 에휴, 참. 아내가 갱년기에다 이것 더위까지 겹쳐 많이 힘들어하네요. 그러게요. 그냥 있어도 더운데 갱년기면 얼마나 더 덥겠어요. 이것은 초복, 중복, 말복을 통틀어 말하는데요. 오는 16일이 초복이죠?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언제 시작됐냐면요. 중국의 사기를 보면 진나라 덕공 2년에 이것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진, 한나라 이후 이것을 숭상해 한때 조정해서 신하들에게 고기를 나눠주기도 했고요. 일반인들은 더운 여름에 식욕이 떨어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 육류나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기록에도 이것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요. 서민들은 계곡이나 강가에서 더위를 식히면서 삼배옷을 입거나 대나무로 만든 죽부인을 안고 자면서 이것 더위를 이겨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초복, 중복, 말복을 통틀어서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그 더위를 이것 더위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때가 되면 더위를 이기기 위해 보양식을 먹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삼복, 2번 복덩이, 3번 복덕빵.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올 여름은 특히 덥다고 합니다. 이것 더위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것 더위에는 보양식을 잘 챙겨서 먹어야겠죠. 대표적인 이것 보양식으로는 삼계탕이 있습니다. 이열치열이라고 뜨거운 삼계탕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나면은 더위에 지친 몸이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삼계탕 위에도 이것 더위에 민어, 장어, 추어탕 이런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고 또 냉면이나 콩국수 같이 시원한 음식으로 보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것 더위에 어떤 음식으로 더위를 견디시나요? 이것 더위에 얽힌 추억도 있으면 저희 행복우체통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 적어주시고 행복 채통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 한진 작가가 고려일보 주필을 맡았다가 제호 논란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고려일보 주필을 그만두고는 그냥 계속 작품을 또 쓰셨나요? 네, 주필 잠깐 하셨고 네. 그만두고 바로 고려극장으로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극장에서 다시 극작을 쓰고 연출을 하고 또 배우들 이렇게 연습을 시키고 이런 거 하셨는데 아쉽게도 그 기간은 이제 길지 못했죠. 근데 혹시 관장님께서 한진 작가를 만난 때는 언제셨어요? 한진 작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인데 네. 제가 1992년 10월에 네.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1992년 6월에 민간 한글학교 교사로 고려인 최초 강제 이주지인 우슈도베라는 지역으로 가서 고려인들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예. 그곳은 이제 카자흐스탄 그 수도였던 알마티에서 한 400km 남짓 이제 떨어져 있는데 네네. 그건 시골입니다. 그런데 고려인들이 최초로 강제 이주 당한 곳이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어떤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는 곳이고 그곳에 토구를 파고 살았던 흔적도 남아 있어서 네. 고려인들뿐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나 많은 데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를 이렇게 어느 성지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찾아갑니다. 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제가 한글학교로 교사로 있던 1992년 10월에 네. 당시에 우리나라도 아닌 그 일본의 방송국 아마 NHK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그 고려인 상황을 이렇게 촬영하려고 왔는데 당시 소련에서 일제시대 때 이 학교를 다녔던 분이 당시 그 영화대학을 중심으로 한 그 망명 유학생들 일부가 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만이 일본어를 할 줄 알아요. 아, 네. 그래서 통역이 없었기 때문에 한진 작가는 이제 그런 분들 통역하실 분이 아닌데 통역이 네. 없었기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이 따라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 한글학교 교장이었던 그 현지 이 고려인 분 집이 있어서 거기에서 제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다 그 집에 왔는데 한진 작가가 마치 제가 살던 그 방에 들어와서 거기서 저하고 같이 한밤을 보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비록 그 길지 않은 하루 반이었지만은 참 제 인상에 그 잊히지 않고 남아있지요. 네. 어떠셨습니까? 하룻밤에 한진 작가하고 지내시면서 느낌이 이렇게 왔을 것 같아요. 이제 한진 작가는 몸이 좀 허리허리해서 네. 그 조금 뭐랄까요? 인상이 조금은 날카롭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당시에 한진 작가가 극작가라는 건 알았지만 저 자신이 문학에 대해서 깊이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 문학에 대한 건 제가 고려인 문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도 못해서 물어보지는 못했고요. 네네. 단지 그 고려극장의 극작가로 계시다는 거, 나는 한글학교 이 교사로 왔고 그래서 알마티에서는 다시 만나자, 또 꼭 찾아와달라 네. 이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때 한진 작가 이렇게 뒷모습이 너무나 그 쓸쓸하다는 느낌이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또 그분이 북한 태생이라는 이야기 듣고 그때는 사실 많이 놀랐었어요. 그런데 네. 그분이 북한 태생인데 오래전에 그렇게 망명해가지고 이렇게 사신다는 이야기 들어서 참 이분들은 가족과 헤어져서 이렇게 오랫동안 못 만나는 게 네.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었습니다. 네. 그때는 뭐 한글 학교에 그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을 하셨을 때고 어쩌면 한진 작가하고 만나시면서 고려인에 대한 관심도 훨씬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제가 그 한진 작가가 이 고려인 사회에서 정말 이 훌륭하고 유명한 그리고 작품을 많이 쓰신
이 작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다시 제가 수도로 이렇게 가게 되면 꼭 만나 뵙고 네. 이 고려인들의 문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여쭙고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불씨가 됐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2011년에 네. 한진 작가의 남은 작품을 모아서 제가 1년이 넘도록 작업해서 한진 전집을 펴냈는데 이것도 그때 그 만남이 네. 결국에는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까지 오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각별한 그런 시간이었네요. 예, 그리고요. 네. 제가 또 하나는 잊을 수 없는 게 한진 작가를 만난 지 19년이나 지나서 이 한진 작가의 집에 가서 거기에 남아 한진 작가가 남긴 수적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네. 우연히 한진 작가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기록해놨던 수첩이 2권이 있었는데 예. 검정 수첩이 있고 갈색 수첩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수첩도 이제 혹시 어떤 필요한 이야기가 있는지 뒤져보는데 검정 수첩에 제가 그때 그분이 93년 10월에 우슈도베로 와서 저와 만났을 때 제게 수첩을 내밀면서 네. 제 이름과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런 신상을 적어달라고 이렇게 내미신 적이 있었는데 네. 저는 적어드리고 어느 정도 지나서는 까맣게 잊어버렸죠. 네. 그런데 네. 19년이 지나서 거기에 제가 이렇게 제 필체로 적혀있는 네. 그 글귀를 발견하고 정말 이 몸이 좀 전율했다고 할까요? 네. 너무나 어떤 이런 깊은 인연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아, 지금 그 검정 수첩은 갖고 계십니까? 검정 수첩은 제가 지금 스캔만한 거 가지고 있고요. 네. 그것은 지금 다른 기관에 지금 소장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한진 작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한진 작가가 그때 저를 만나고 돌아간 직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진 작가의 암이 많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자각 증상은 많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유가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일본의 방송국 기자들하고 다녀온 뒤로 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져서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4기 말기였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수술을 해서 좀 고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한진 작가는 이제 92년이 끝나가니까 한 달 정도 집에서 더 머무르다가 네. 새해를 보내고 93년 1월 4일에 네. 이 소식을 들은 모스크바에 사는 동료 허웅배가 네. 당시에 소련 사회가 무너지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예. 가장 훌륭한 병원을 주선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술 받도록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거기서 2월 초에 수술을 했는데 네. 수술은 받았지만 이제 그 뒤로 한 반년 가까이 사시다가 결국에는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어찌 생각하면은 그의 긴 고단했던 삶도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끼쳤겠네요. 제가 봐서는 거의 전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위암이나 위장의 어떤 발병이 스트레스에 많이 기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진 작가는 누구보다도 이 평양이 고향이고 또 가족들은 북한의 김일성 정권의 최측근이고 예. 그런데 또 자기로서는 그걸 반대하고 이렇게 돌아섰던 이런 과정에서 너무나 괴로워서 제가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술을 또 유일하게 많이 드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굉장히 건강을 많이 해치고 이렇게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건 참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스트레스로 또 견디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죠. 예, 아마 참 이분은 고려인들의 한글 문학과 예술에는 크게 공헌을 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네. 정말 어떻게 슬픔이 많았던 네. 그런 일생을 이렇게 사셨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저도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네. 가슴이 아려오고 이렇게 아픕니다.
그러네요. 저희도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그 고려인 동포들의 어떤 삶의 애환을 작품에 녹여내면서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마음이 저도 아픕니다. 자, 오늘 고려인 이야기 김병학 관장님이 만난 한진 작가의 얘기 그리고 병마와 싸우던 당시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